시청자 여러분, 지금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제 목소리에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은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수 있는 긴급 경보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휴대폰 문자함에 부친상 알림, 장례식 안내, 주소 오류 같은 문자가 온 적 있으신가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길 수도 있는 문자 한 통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평생 모은 돈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피해자는 어쩌면 바로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저를 찾아오신 60대 김모 어르신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년 퇴직 후 조용히 쉬며 살고 계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친구 이름으로 온 문자를 받고 부고 알림이라 믿고 링크를 클릭하셨습니다. 그 단 한 번의 클릭으로 평생 모은 퇴직금 5천만 원이 통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제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고 싶습니다. 그 울먹이는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런 피해자가 생기게 놔두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사기범들은 여러분의 착한 마음을 노립니다. 친구가 힘든 일을 겪었다는 말을 들으면 안타까운 마음에 먼저 다가가고 싶은 게 우리입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을 악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현실을 이제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셔도 어떤 문자가 오더라도 여러분은 절대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방법을 하나하나 아주 쉽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손끝 하나가 여러분의 재산과 자존심, 그리고 소중한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김모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나는 그런 문자 와도 안 누를 것 같은데 설마 내가 당하겠어.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기꾼들은 우리가 방심하는 바로 그 틈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첫 번째 수법은 가장 많은 어르신들이 속고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가짜 부고 문자입니다. 이 수법이 무서운 이유는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휴대폰이 울립니다. 발신자를 보니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이름이 보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부친상 알림, 장례식장 안내, 그리고 그 아래에 파란색으로 된 인터넷 주소 하나. 이 문자를 보는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아이고, 친구가 큰일을 당했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나라도 가서 위로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순간에는 의심이라는 것이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이 어디인지 확인하려고 아무 생각 없이 그 주소를 누르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짧은 순간 사기꾼들의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소 한번 눌렀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 하지만 그 클릭 한 번으로 여러분의 휴대폰 안에는 보이지 않는 도둑이 들어옵니다.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전화기는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 도둑은 제일 먼저 여러분의 연락처를 훔칩니다. 가족, 친구, 이웃 동창까지 모두 가져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또 다른 가짜 부고 문자를 뿌립니다. 받는 사람들은 누구를 믿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을 믿습니다. 이렇게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여러분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 하나 속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끼는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기꾼들이 노리는 진짜 목적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진짜로 상을 당한 사람은 정신이 없어서 링크를 보내지 않습니다. 장례식장 이름이나 연락처만 간단히 보냅니다. 문자에 파란색 주소, 영어가 섞인 이상한 링크가 있다면
아무리 친한 사람 이름으로 와도 절대 누르지 마십시오. 확인하고 싶다면 링크가 아니라 전화를 거는 것이 맞습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여러분의 평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법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일상 속으로 더 깊숙이 파고드는 또 다른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택배 문자를 이용한 수법입니다. 가짜 부고 문자처럼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수법이 있는가 하면 이번에 말씀드릴 수법은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쉽게 마주치는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바로 택배 문자를 이용한 사기입니다. 요즘 12월이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 하나쯤은 다들 있으시죠? 김장철이라 자식들이 보내준 김치, 건강식품, 연말 선물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택배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도로명 주소 불일치로 배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재중으로 물품이 반송 처리되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보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내가 주소를 잘못 적었나, 자식이 보낸 선물이 못 오면 어쩌지 하며 걱정이 앞섭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시킨 건 없는데 누가 보내줬나 하며 호기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요? 문장 아래에 있는 파란 링크를 눌러보십니다. 주소를 고쳐야 하니까요. 그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 링크를 누르면 익숙한 화면이 뜹니다. 우체국 택배, CJ 대한통운, 로젠 택배 로고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화면. 색깔, 글씨체, 구성까지 진짜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기꾼들이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가짜 사이트입니다. 이곳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전화번호를 입력하세요. 주소 확인을 위해 앱을 설치하세요 라는 문구가 뜹니다. 그리고 그 요구대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악성 앱이 또다시 설치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소액 결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져 30만 원, 50만 원이 순식간에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택배 하나 받으려고 했을 뿐인데 한 달 생활비가 증발하는 셈입니다. 특히 요즘은 해외 직구 통관번호 입력 요청, 관세 미납 같은 내용으로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기꾼들은 어르신들이 낯선 단어에 당황하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택배 기사님들이 정말 주소가 잘못됐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바쁜 시간에 굳이 링크를 보내고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전화로 주소가 좀 이상해서요 하고 직접 연락을 줍니다. 그리고 진짜 택배사 안내는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기억해 두세요.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에 링크가 있다면 절대 누르지 마십시오. 궁금하다면 택배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니면 자녀에게 부탁해서 확인하게 하세요. 그것이 내 돈과 내 휴대폰을 지키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약 예전에 한두 번 이런 문자를 눌렀던 기억이 있다면 지금부터는 반드시 휴대폰 상태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내 폰이 혹시 도둑에게 넘어갔는지 알아보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택배 문자든 부고 문자든 혹시라도 예전에 한두 번이라도 그런 링크를 눌렀던 기억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휴대폰 안에 이미 도둑이 들어와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는 겁니다. 어르신들 중에 나는 모르고 그냥 눌렀는데 괜찮겠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악성 앱, 즉 보이지 않는 해킹 프로그램은 눌렀다고 바로 이상 증세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조용히, 몰래, 천천히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를 빼가고 심지어 여러분의 이름으로 또 다른 사기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내 휴대폰이 감염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다행히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조치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첫 번째는 배터리와 발열입니다. 평소처럼 쓰고 있는데 갑자기 배터리가 빠르게 닳는다거나 특별히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휴대폰이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는 백그라운드에서
악성 앱이 계속 작동하면서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모르는 앱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휴대폰 화면을 천천히 넘기며 낯선 아이콘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Support, Service, Manager 같은 영어 이름이 붙은 앱이나 톱니바퀴 모양 또는 설정처럼 보이지만 내가 깐 적 없는 앱이 있다면 매우 위험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자 메시지 알림입니다. 문자가 왔다는 알림은 떴지만 실제로 메시지를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다든지 누군가가 왜 이상한 문자 보냈냐고 전화했는데 정작 내 발신 기록에는 그런 메시지가 없을 경우 이건 사기 앱이 여러분 몰래 문자를 보내고 그 흔적까지 지운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내 휴대폰은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기계가 오래되어 그런 게 아니라 악성 코드가 작동하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응급 대처 방법을 꼭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가만히 두면 내 정보는 물론 내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휴대폰에 악성 앱이 들어왔다고 의심될 때 즉시 해야 할 세 가지 행동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행기 모드 켜기입니다. 휴대폰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 비행기 모양 아이콘이 보일 겁니다. 이걸 누르면 외부와의 모든 통신이 차단됩니다. 도둑 앱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빼가는데 이 연결을 끊으면 그 즉시 외부 전송을 멈출 수 있습니다. 전원을 끄는 것보다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마치 문이 열린 상태에서 도둑이 도망가려 할 때 문을 확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감염된 휴대폰으로는 절대 은행에 전화하지 말 것입니다. 이게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돈이 빠져나갔는지 확인하려고 급한 마음에 감염된 폰으로 은행 앱을 열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은 이 전화를 중간에서 가로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담원과 통화한다고 믿는 그 순간 상대방은 사기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사용해야 합니다. 배우자, 자녀, 이웃, 누구든 괜찮습니다. 내 폰은 이미 적에게 넘어갔다는 마음으로 철저히 격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염된 폰은 절대 사용하지 말고 따로 두고 전문가의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시티즌 코난 앱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앱은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악성 앱 탐지 도구입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시티즌 코난을 검색해서 설치한 후 검사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그럼 내 폰 안에 숨어있던 악성 앱이 무엇인지 자동으로 찾아내고 삭제해줍니다. 만약 스마트폰 조작이 어렵고 앱 설치가 부담스럽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럴 땐 가까운 삼성전자나 LG전자 서비스 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으로 가서 이상한 문자를 눌렀는데 확인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전문가들이 무료로 확인해주고 초기화까지 도와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는 응급처치입니다. 도둑이 들어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이 단계를 따라가면 내 정보와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처치만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한 번 당한 뒤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응급조치로 도둑을 막아냈다면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문을 튼튼히 잠가야 할 차례입니다. 예방이 최고의 치료라는 말처럼 미리 막을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문자 사기를 막기 위한 무료 서비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모르고 계시거나 귀찮아서 신청하지 않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이 두 가지 서비스는 휴대폰 요금을 내고 있는 모든 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통신사에 전화 한 통이면 신청 끝. 그런데 효과는 아주 강력합니다. 첫 번째는
번호 도용 차단 서비스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휴대폰이 감염되면 여러분의 이름으로 가짜 문자가 자동으로 퍼져나갑니다. 이 서비스는 컴퓨터나 외부 시스템에서 내 번호를 이용해 문자를 보내려고 하면 통신사가 이건 진짜 사용자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발송 자체를 막아주는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는 웹 발신 문자 차단 서비스입니다. 사기꾼들은 휴대폰으로 일일이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컴퓨터로 만든 시스템으로 수만 건을 한 번에 뿌립니다. 그게 바로 웹 발신 문자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해 두면 컴퓨터로 보낸 문자는 아예 내 휴대폰에 도착하지도 않게 걸러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서비스를 어떻게 신청하냐고요? 아주 쉽습니다. 지금 휴대폰에서 국번 없이 114를 누르시고 상담원이 연결되면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사기 문자 차단 서비스 신청하고 싶습니다. 번호 도용 차단이랑 웹 발신 차단 두 개 다 무료로 해주세요. 상담원이 친절하게 도와줄 것이고 가입이 완료되면 문자로 확인 메시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짧은 한 통의 전화로 여러분의 노후 재산이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해외에서 오는 이상한 문자나 전화도 막고 싶으시다면 국제전화 발신 차단 서비스도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6일로 시작되는 국제 스팸 사기도 많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면 애초에 길을 막아버리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처럼 미리 신청만 해두면 악성 문자가 아예 내 휴대폰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예방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 한 번만 해두면 내 폰은 더 이상 사기꾼들이 노리는 먹잇감이 아닙니다. 이제 문자도 막았고 앱도 지웠고 도둑도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이미 돈이 빠져나간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그 가장 절박한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도 차단했고 도둑 앱도 지웠고 통신사 서비스로 방패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 영상을 너무 늦게 보셔서 이미 돈이 빠져나간 뒤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은 상황이지만 만일 통장 잔고가 텅 비어 있는 걸 확인했다면 지금부터 1분 1초가 돈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급정지입니다. 경찰서도 은행 창구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해당 은행에 전화해서 지급 정지해 주세요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당했습니다. 지급 정지해 주세요. 이 한 문장만 정확히 말하면 됩니다. 설명이 길어지면 늦습니다. 돈이 내 계좌에서 빠져나갔다면 내 은행뿐만 아니라 상대방 계좌가 있는 은행에도 동시에 전화해야 합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면 경찰청 110이나 금융감독원 1332에 전화하시면 연결해 드립니다. 이 신고가 접수되면 상대방 계좌를 즉시 묶어놓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ATM에 카드를 꽂아도 출금이 안 되게 막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경찰서 방문입니다. 신분증과 이체 내역, 문자 캡처 등을 들고 가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사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 서류는 은행이 공식적으로 피해자를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 서류를 가지고 다시 은행을 방문해 피해 구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들어가고 사기 계좌에 남아있는 돈이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걸 채권 소멸 절차라고 하며 보통이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물론 너무 늦게 지급 정지를 했거나 사기꾼이 이미 돈을 다 뽑았다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신속한 조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즘 사기꾼들은 돈뿐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정보까지 탈취해 악용합니다. 대출을 받거나 휴대폰을 개통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돈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내 이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내 명의를 보호하는 방법,
그리고 이름이 도용되지 않도록 막는 확실한 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돈도 지켰고 이름도 지켰다면 이제는 우리 마음도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사기 피해를 당한 많은 어르신들이 돈을 잃은 것보다도 내가 바보 같았다는 자책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자식들한테 미안해서 말도 못하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앓다가 결국 건강까지 잃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못나서 당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 가족을 챙기려는 그 선한 의도를 사기꾼들이 악랄하게 이용한 것뿐입니다.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오신 여러분께서 당당히 목소리를 낼 자격이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기술이 너무 정교해져서 내 자식의 목소리를 AI가 그대로 흉내내서 전화를 걸기도 합니다. 엄마 나 사고 났어. 급하게 합의금이 필요해. 이렇게 들으면 누가 안 속겠습니까? 목소리는 같고 상황은 급박하니 가족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 드립니다. 바로 우리 가족만 아는 암호 하나를 정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키우던 강아지 이름, 첫 가족 여행 장소, 아버지 성함 같은 남들은 모르는 우리만의 비밀을 하나 정해두는 겁니다. 만약 낯선 번호로 딸이라며 문자가 오거나 돈을 요구하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뭐였지? 진짜 딸이라면 바로 뽀삐지 하고 대답할 겁니다. 하지만 사기꾼은 절대 모릅니다. 이 단순한 질문 하나가 당신의 전 재산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자식들에게 뭐 하나 물어보는 것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애들 바쁠 텐데 내가 귀찮게 하나. 이런 생각은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진짜 똑똑한 부모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식에게 먼저 묻는 부모입니다. 자식들은 그런 부모님을 더 믿고 더 안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을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내용을 모르는 친구, 이웃, 동창들이 많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눌러서 이 영상 꼭 봐야 해. 큰일 날 뻔했어. 그 한마디와 함께 카카오톡 단톡방에 영상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 작은 손끝 하나가 한 사람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험해져도 우리는 함께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이웃을 지키고 당신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파트너 김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